대망의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네. 노스페이스의 시대가 올까봐 그게 제일 싫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브랜드가. 왜냐? 노스페이스는 2등을 허락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코트 입다가 요번 주에 패딩까지 꺼내 입었는데, 다들 겨울에 입던 패딩 이제 꺼내 입고 그리고 새로 사기도 할 텐데, 어쨌든 패딩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뭔가 패딩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MD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봤던, 대한민국에서 좀 유행을 엄청 일으켰던 그런 패딩들에 대해서 좀 흐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는 2012년 겨울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2023년까지 뭐 한 7, 8군데 패션 브랜드들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캐주얼, 뭐 스포츠, 아웃도어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던 데이터도 있고 제가 들었던 데이터들, 조사했던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굵직굵직하게 그 시즌의 대미를 장식했던 시그니처적인 유행이 있던 애들만 좀 언급을 하면서, 또 기획 MD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2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에다가 201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 당시 그 시점에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아이템들 위주로,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아이템들이 있긴 한데 대중들한테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2012년도 이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당시인데 국내에 가장 유행했던 유형은 캐나다 구스 테이크다운 버전들이었어요. 이 캐나다 구스가 국내 고가 다운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때는 진짜 모두가 행복한 시절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모두가 행복한 시절의 그 모두는 누구냐? 모든 패션 브랜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아이템이 유행을 하면은, 특히나 이 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특혜를 많이 받긴 해요. 어쨌든 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기능적인 아이템이고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캐나다 구스 유형은 일단 연령층 상관없이 전연령층의 유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중년까지 모두 입는 유형의 아우터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타겟군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의 디자인 자체가 스포츠든 아웃도어든 캐주얼이든 남성복이든 여성복이든 전혀 그런 조닝에 상관없이 각각의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디자인을 변형해서 풀어서 판매를 했고, 정말 판매가 잘 됐던 그런 유형의 아이템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위에 있는 게 캐나다 구스면 아래에 있는 게 엠포렘의 엠나다 구스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엠포렘과 캐나다 구스를 합쳐서 엠나다 구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놓고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와펜의 위치랑 와펜의 크기도 거의 비슷한데 이 와펜 안에 있는 그 지도 모양 그것만 바꿔가지고 달아가지고 그냥 대놓고 판매를 했었던.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디자이너가 영감을 받아서 변형을 한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거 완전 그냥 대놓고 카피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름까지도 엠나다 구스로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런데도 이게 엄청나게 팔렸다. 이게 그 당시 한 20만원 초중반 사이였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막 안티 마케팅이 돼서 정말로 잘 팔렸던 그런 아이템 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캐주얼 쪽에서도 그 덕분에 너무너무 이때 겨울 장사를 잘했어요. 저도 이때 당시에 캐주얼 브랜드에 있었는데, 이때 뭐 포렘, 지오다노, TBJ, 잭앤질, 테이트, 뭐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은 없어지기도 하고 정말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영플라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쇼핑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캐주얼 브랜드들이 죄다 이 캐나다 구스 유형의 아우터들을 뽑아냈고, 그러다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2014년에 이 밀포드 다운을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밀포드 다운이 진짜 판매가 잘 됐어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번 밀포드가 빵 터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 컬러가 이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의 밀포드 다운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에서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고 잘 팔렸어요. 이게 판매가가 50만원 중반대였는데도 그때 진짜 판매가 잘 돼서, 그래서 저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우리나라에서 어페럴로 한 획을 딱
하기 시작한 트리거가 이 밀포드 다운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을 계기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외형이 팡 하고 늘어나면서 거기에 또 어글리 슈즈를 유행이 왔을 때 테이크다운 해서 그걸 딱 내놨는데, 또 아웃도어에서 어글리 슈즈를 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된 케이스의 첫 번째 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그런 슈즈도 딱 붙어주고, 그리고 여름에 래시가드 라인들 딱 붙어주면서 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대한민국에서 라이센스 브랜드지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외형이 노스페이스 다음으로 커질 수 있었던 시발점의 가장 중요했던 아이템이 저는 이때 나왔던 밀포드 다운이었다. 이때 칼라를 진짜 잘 잡았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뉴발란스에서도 비슷한 이름인데 이 페트롤 다운이라는 아이템을 내놓습니다. 그때 당시 니구스터한테 옷을 입히고 룩북을 찍어서 내놨는데, 이때 당시에 뉴발란스가 되게 호평을 받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뉴발란스도 국내에서 어페럴로 이제 자리를 뭔가 잡아야겠다라는 신호탄을 보여줬던 시리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뉴발란스에서 또 니구스터랑 입히면서 카메라맨이라는 네이밍을 해서 시장에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뉴발란스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7천억을 하는 엄청나게 큰 브랜드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페럴과 신발 매출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거기에는 뉴발란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거예요. 사실 뉴발란스가 2012년도 15년도 뭐 이때 사이에 물론 인지도가 없진 않았는데 신발을 좋아하고 거의 신발 포지셔닝이었지, 그때 뭐 뉴발란스 옷을 그렇게까지 막 많이 구매하고 좋아하는 단계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7천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대중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뉴발란스 가서 데일리한 옷도 사고 라이프스타일 옷도 사고 스포츠 옷도 산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까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뉴발란스는 뉴발란스 플러스 패션, 이거를 합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뉴발란스는 패션하면 떠오를 법한 그런 키워드를 가진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뭐 이동이랑도 작업을 했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이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16년, 17년도 이 사이에 이렇게 후드에 털 달린 캐나다 구스형 아이템들이 유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 17년도에 데상뜨의 전성기가 와요. 이때 당시에 매출이 7천억 가까이 넘겼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데상뜨의 레플레카 다운 시리즈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2017년도부터 슬슬 국내에 롱패딩의 트렌드가 오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템이었어요. 롱패딩은 특히나 저거는 패션 아이템이 아니다. 저거를 입는 순간 패션은 그냥 등을 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롱패딩을 입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롱패딩은 그냥 생존 아이템이라서 나의 패션에 대한 감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버리는 어떤 그런 금기의 아이템이었었어요. 처음에 이게 거론이 됐을 때. 근데 뭐 나중에는 결국엔 다 입게 됐는데, 어쨌든 17년도에 그렇게 좀 트렌드가 오다가 2018년도에 롱패딩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아요. 그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내놨던 이 카이만 롱패딩인데, 이게 뭐 2017년도에도 나오긴 했는데 2018년도에 한현민 모델이랑 무신사에서 이게 짬뽕으로 나온 게 완전 무신사에서 빵하고 터지면서 랭킹에 꽂히고,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엄청나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10대까지 유행이 퍼지면서 10대 애들이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가 무신사에서 랭킹을 차지하고 무신사에서도 볼륨을 갖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었어요. 이때도 제가 무신사 시장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런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브랜드인데 무신사에 들어와서 랭킹에 꽂히고 물량을 밀어내는 그런 브랜드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무신사에서 겨울만 되면은 핫한 브랜드로 아우터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되게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온라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 롱패딩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피크를 찍어요. 롱패딩 전체적인 유행이. 그러다가 2019년, 20년 되면서 롱패딩이 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부터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에 있는 기획 MD들이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든 트렌드가 갔어요. 이제 못 팔지? 큰일 났다. 못 파냐는 게 팔릴 아이템이 없는 건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이 아우터들이 볼륨이 너무 큰 거예요. 스타일당 5만 장 잘 팔리는 것들, 그리고 진짜 잘 팔리는 브랜드에서 탑 찍는 거는 8만 장, 10만 장까지도 판매를 한 거예요. 30만 원 넘어가는 아우터를 5만 장 이상 단일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는 국내에서 손에 꼽을 만큼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브랜드도 유행을 하면서 그 아이템도 트렌드가 맞고 그 아이템이 전 연령층의 트렌드면서 진짜 확 불이 붙었을 때 그때 판매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 가격대에서는. 이제 못 팔지라고 했을 때 그 단위까지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지? 이게 이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스너클이랑 파라점퍼스에서 아우터들이 잠깐 유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여기 넣어놨지만 2012년도에 캐나다 구스에서 같이 있었던 아이템이었고, 이때 이미 캐주얼 시장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때 안 먹혔어요. 부모님들이 무슨 추워 죽겠는데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니니 이러면서 이거 안 사줬거든요. 다 이 위에 있는 유형으로 가서 사지 팔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갑자기 이때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다시 유행을 하면서 10대 애들한테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타로가, 그리고 아이더의 스투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템들이 그래도 꽤 판매가 많이 됐어요. 이 아이템들은 근데 한계가 있어요. 10대한테 초점이 굉장하게 맞춰져 있는 타겟이고, 이거는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없는 유형의 아이템이고, 그러면서 기획하는 MD들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볼륨을 느꼈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트렌드가 다 지면서 물량이 감소를 하는데도 아웃도어랑 스포츠랑 캐주얼 브랜드를 버티게 해준 아이템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플리스 아이템인데, 뽀글이라고도 하고 플리스라고 하죠. 그게 우리나라에 이 시기에 유행을 한 거예요. 파타고니아가 유행을 하면서. 그게 전 연령층에 또 유행이 온 거예요. 남녀 모두, 그리고 10대부터 중년까지 다. 그러면서 다행히 그 시기에 이 다운량이 이제 떨어지는데, 플리스를 판매를 하면서 외형이 떨어지는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또 성장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서 막 허거적 거리면서 버틴 거죠. 하지만 언제나 이 한쪽 내리 속에 기획 MD들은 플리스 가면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플리스 가면 큰일 났네. 그러면서 2018년에서 한 2020년까지 롱패딩이 지면서 숏패딩 론이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숏패딩 온다. 롱패딩 가고 이제는 숏패딩 온다. 이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숏패딩이에요. 제발 트렌드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 아이템이 숏패딩입니다. 특히 스포츠 아웃도어에서는. 이 숏패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팔기가 정말 힘든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유행했던 이런 캐나다 구스 유형의 아이템이든 롱패딩이든 뭔가 이것들은 이거를 30만원 이상 달아서 판매를 했을 때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소비자한테. 이 숏패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고가 없어도 되고 그냥 실루엣이랑 원단 터치감, 그거만은 돼요. 벌키함이랑. 그렇기 때문에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30만원 이상의 다운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는 이 숏패딩 유행이 오는 게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게 오면은 해먹을 게 없거든요. 사실 이거가 오면은 그냥 저가 브랜드의 잔치예요. 그러면서 이제 숏패딩의 트렌드가 온다 막 이러는 시기에 그 중간에 버퍼링을 주는 아이템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오라리 패딩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오라리 패딩이 좀 유행을 했어요. 고가의 다운으로서 한 포지션을 잡았던 아이템이고, 그러면서 뭐 유스에서 나오는 패딩, 뭐 토마스 무어라든지, 그리고 저가의 코드그라피, 뭐 라퍼지 이런 브랜드들이 10만원 언더에서 10만원 초중반으로 형성을 해서 막 물량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사실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면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실루엣이랑 원단 터치감이랑 그리고 컬러감, 그리고 가격,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아웃도어에서 해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좀 깜짝 놀랐던 히트 아이템이 출시가 돼요. 그게 바로 K2의 시네어 다운 시리즈입니다. 진짜 이때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이때의 그 캐나다 구스와 그리고 이런 야상 느낌의 이런 다운들에서 다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K2에서 이 시네어 다운을 출시를 하면서
이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히트가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도 가서 막 입어보고 했는데 진짜 따뜻하고 진짜 가볍고, 이거는 직장인 남성들이 그냥 이거 딱 입어보면 너무 사고 싶은 코트형 패딩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뭐 K2가 오라리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몬스터 파카 그 아이템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행이었는데, 그 몬스터 파카가 유행을 했을 때 저는 시네어는 약간 그쪽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하는 그 기술력, 다운을 접목시켜서 그걸 짠하고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젊은 층까지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신사에 갑자기 랭킹에 꽂히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롱패딩 이후로 새로운 유형의 아이템으로서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30만원 이상의 다운을 무신사에서 랭킹에 꽂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4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고 박서준이 입고 또 수지가 입으면서 잘 팔아요. 그 다음 방향이 조금 아쉬웠던 건데, 잘 되고 나니까 시리즈를 막 벌리고 기장별로 벌리고 이 라인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갑자기 또 K2에서 그걸 물량을 막 질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고 나니까 이게 조금 트렌드가 지니까 또 안 팔리잖아요. 그럼 또 할인을 엄청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 유행을 하면은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랑 밀당을 하면서 완벽하게 수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간질간질하게, 그리고 이 아이템이 계속 궁금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축소를 하면서 얘를 좀 더 멋있게 디벨롭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연도에도 이 아이템이 어떻게 나올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풀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막 사정없이 벌려버리면서 또 이미지가 소비가 확 되면서 궁금증이 싹 사라지고 트렌드가 가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쉽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이 시장이 또 견뎌냅니다. 어찌어찌 플리스 팔고 막 이런 애들 막 변형하고 막 이거랑 앞에 막 리버시블로 바꾸고 막 이러면서 막 꾸역꾸역 견뎌내요, 브랜드들에서. 그러면 이때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획 MD들은 머리통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또 다음은 다운 뭐 할 거야, 다음 겨울 장사 뭘로 할래, 예전 거 디벨롭 해봤자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 명확한 트렌드가 오질 않아. 계속 춘추 전국 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도메스틱 브랜드, 그리고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데 유행했다면 소비가 글로 엄청나게 쏠려버리는 그런 화라산처럼 불타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소비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네. 2019년 20년도에 롱패딩의 트렌드가 진다고 했을 때 숏패딩 론이 거론될 때 제일 경계를 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눕시가 다시 오는 거였어요. 노스페이스의 시대가 올까봐 그게 제일 싫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브랜드가. 왜냐? 노스페이스는 2등을 허락하지 않아요. 노스페이스는 그냥 오로지 1등, 내가 눕시가 짱이야 이거거든요. 다른 애들의 그런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눕시가 오면은 눕시가 다 해먹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넣어놨지만 눕시가 2000년대 초중반 때 그냥 우리나라를 다 씹어 먹었어요. 예, 정말로. 그러다가 너무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서 나 잠깐 쉴게, 나 잠깐 쉴 테니까 쉬는 동안 너네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 해서 눕시가 허락해준 기간 동안 이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기간 동안 감사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눕시가 이제 안 되겠다, 너네 너무 많이 놀았어, 이제 나 좀 놀자 하면서 쇼패딩 트렌드론이 거론되면서 이때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쓰나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빵 하고 올라오면서 또 크롭패딩으로 하면서 여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고 그게 글로벌적으로도 승행을 하면서 올해의 눕시가 완벽하게 귀환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스페이스에서 국내에서의 역대급 매출 8,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찍고, 올해는 진짜 잘하면은 1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대표 글로벌 브랜드 제외하고 아웃도어 브랜드, 단일 브랜드로 1조를 바라보고 있는 정말 엄청난 브랜드. 그래서 이 눕시 하나로 대한민국을 평정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당연히 근데 뭐 다른 아이템들도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성향에 따라 눕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사는 사람도 있고 예전 거 입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엄청난 볼륨과 파급력에 있어서 그 차이를 둘 수가 없을 만큼 눕시가 압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 뭔가 기획을 할 때 내년을 예측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에 있는 기획자들, 저도 그랬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 항상 최소 1년 앞을 내다보고 기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왔고,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고, 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통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템을 기획하면은 그거는 그냥 말아먹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데이터로 볼 거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고객의 특성과 그리고 매출의 흐름과 그 규모 정도, 큰 덩어리 안에서 뭔가 과거 데이터를 갖고 내가 판단을 하는데 안전장치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거를 아이템에 대입을 해서 기획하는 그 방식은 이제는 하면은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유형의 아이템들은 빠른 곳은 한 10월, 11월에 이미 2024년도 FW 품평이 다 끝났을 거예요. 디자인까지 해서. 그리고 조금 늦는 곳들은 2024년 FW 품평을 11월, 12월 달 정도에 소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것들을 만들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내년도 7, 8월부터 다운을 입고를 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한 생산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 헤비 아우터들을.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막 다운을 입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팔 다운을 기획을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애들을 기획을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될지, 이걸 원래 해야 되는 기획 MD와 디자이너들이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픈 겁니다. 지금 노스페이스가 다 해먹고 있는데 내년에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년에 무슨 다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시네어의 그 히트했던 그거를 회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네어가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이런 시장에서 옛날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가 고객이 30대 이하도 잘 안 사는 그런 브랜드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걸 10대까지 팔 수 있는 히트 아이템을 만들었냐, 그거를 회귀해 봤을 때 그 다운이라는 아이템으로 진짜 가볍게 직장인들이 데일리하게 코트 위에도 입고 자켓 위에도 입고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따뜻한 그거를 만들어주는 포지셔닝을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먹혔던 거고, 그들한테. 이게 사실은 다운이라는 게 직장인들이 고민이 위에 겉옷 입는 게 겨울에 좀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코트를 제일 많이 입기도 하는데 사실 다운을 입어본 사람은 또 코트보다는 다운을 입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한번 가벼운 아우터를 입으면은 다시 무거운 아우터에 손이 안 가는 게 사람의 그 어떤 생리적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가볍고 따뜻한 걸 입던 사람들은 조금 멋있어도 무거운 걸로 다시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운으로 된 유형의 아이템을 뭔가 겨울에 자켓 위에 입고 마이 위에 입고 이런 식으로 입을 만한 게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몬스터 파카 같은 거를 대체로 입기도 하는데, 그것도 뭔가 약간 스타일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래. 근데 딱 이 시네어 다운이 그거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맞춰준 건데, 그런 어떤 좀 발상? 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를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고, 지금 우리 브랜드가 타겟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 소비자의 군을 좀 작더라도 그 군을 뾰족하게 시작해서 그 타겟이 정말로 원하는 니즈를 끌어낸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주면은 걔는 오히려 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하이엔드 쪽에서 유행을 하는 게 있으면 테이크다운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컬러 벌리고 막 물량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은, 지금은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소비자들도 보는 눈이 너무 다양해졌고 니즈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무슨 니즈가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 브랜드에서 그 소비자들의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마다 각각 다른 그들이 원하는 실생활에서 편의를 누리고 싶은 그 니즈가 있잖아요. 그 니즈를 일단 뭐가 있나, 그거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랑 접목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골라내고, 추상적인 것들이 처음에 있다면 논의를 통해서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걸 갖고 기획안을 만들고, 그게 실제 옷으로 디자인이 되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유행이랑 무관하게 그런 거를 우리 브랜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새롭게 내놔야지 그게 잘 되지, 유행에만 따라가면은 지금 현재의 그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이랑 생산 리드 타임이 맞질 않아요.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라는 관점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 발명품 같은 걸 내놓으면 안 됩니다. 막 프로펠러 달려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이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텐시 유형의 다운, 밀리터리 기반으로 해서 사시가 돼가지고 그게 뭐 SP 오나지라든지 뭐 아웃스탠딩이라든지 뭐 프리즘웍스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그런 유형의 까라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좋아하는 또 아이템이 있고, 근데 그런 걸 제가 넣지 않은 거는 그게 캐파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대중들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만큼의 그런 판매량과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노스페이스가 왕으로 다시 돌아왔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